자, 그래서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어떤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어떤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를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앞에 강의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결과로 이제 나온 게 요구사항에 대한 공학, 요구사항 공학, requirement engineering이라고 하는 겁니다. requirement engineering, requirement 요구사항 공학에서 하는 활동들은 당연히 요구사항들을 찾아내고 finding out, 분석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심지어는 고객도 자기가 원하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다음에 다큐멘팅도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 요구사항들이 고객이 원하는 대로 잘 정리가 됐나 확인하는 validating, validation 도 를까지 하는 이런 이런 활동들을 요구사항 엔지니어링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다이어그램에서 보면 requirement elicitation and analysis 요구사항들을 추출하고 분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requirement spec 요구사항에 대한 명세를 만드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user requirement, system requirement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요구사항 추출과 분석에서 어떤 시스템 모델들을 한번 좀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게 이런 모양일 거야.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될 수 있도록 모델을 한번 좀 만들어 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requirement validation 하는 게 있고 이런 활동들이 총 다 진행이 돼서 그 이런 활동들의 결과물들을 잘 정리해서 이제 다큐멘테이션을 만드는 이런 활동들을 포함한 게 하는 게 바로 요구사항 공학 어떤 프로세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구사항들에 들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분류는 이런 분류입니다. user requirement와 system requirement, 사용자 고객 입장에서의 어떤 요구사항을 정리하는 것과 또는 개발자, 엔지니어들을 관점으로 생각했을 때 정리하는 어떤 그런 어떤 system requirement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고객을 위한 거고요. 따라서 고객들은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지식이 당연히 없겠죠. 오로지 그 도메인, 자기가 그 사용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고 하는 그 도메인, 그 배경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따라서 그 배경에서 사용하는 어떤 자연어를 사용해서 user requirement를 작성을 해야 될 것 같고 어떤 소프트웨어에 너무 기술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단어라든지 그런 문장들을 사용하면 좀 적절하지 않겠죠.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시스템 리퀘어먼트는 이제 개발자들을 위해서 작성되는 그런 리퀘어먼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시스템 리퀘어먼트는 두 가지로 또 나뉘게 돼요. 기능적인 요구사항과 비기능적인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기능적인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요구사항이 뭐라고 그랬죠? 그 소프트웨어가 하는 일, how가 아니라 what이라고 그랬죠? 바로 그 what에 해당되는 게 바로 functional requirement,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requirement는 소프트웨어가 하는 기능 what뿐만 아니라 constraint, 제약도 requirement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바로 그 제약사항에 해당되는 게 바로 비기능적인 requirement예요. non-functional requirement. 그러니까 what에 해당되는 거, constraint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두 가지 그런 requirement가 있는데 이 두 가지 requirement가 이제 system requirement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스템 리퀘어먼트는 진짜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기 위한 필요한 어떤 리퀘어먼트이고 뭐 클리어하고 아주 리거러스하게 작성이 돼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리거러스라고 하는 영어 표현이 나오는데요. 정밀하게 뭐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어느 정도 뉘앙스를 살린 번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밀하게. 뭐 정확하게라는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하게라는 말을 하면 커렉트하게 하는 말이라는 말로 좀 해야 되는데 아무튼 리거러스하게 스페시파이 된다. 그런 성격이 시스템 리퀘어먼트가 되겠습니다. 자, 좀 유저 리퀘어먼트, 시스템 리퀘어먼트, 펑셔널 리퀘어먼트, non functional requirement입니다. 자, 그래서 그 유저 리퀘어먼트의 사례하고 뭐 시스템 리퀘어먼트 사례가
어떤 식으로 다르게 작성이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좀 살펴봄으로써 이 두 가지 타입의 requirement를 한번 좀 분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user requirement는 이제 어떻게 작성했자면 한번 읽어볼게요. The software must provide a means of representing and accessing external files created by other tools.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 먼저 좀 배경을 좀 이해를 하면요. 여러분들 윈도우즈 운영체제 같은 걸 사용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PDF 문서도 만들고 엑스터널 파일, PDF 문서도 만들고 뭐 HWP 파일도 만들고 또 MS 워드 파일 같은 것도 만들죠. 그게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엑스터널 파일의 이제 예가 될 것 같고요. 바로 그런 파일들은 다른 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PDF는 뭐 워드나 HWP 파일에서 각각 만들 수 있고 뭐 파워포인트에 의해서 만들 수도 있고 또 워드 파일은 MS 워드에서 당연히 만들어지는 거고 HWP 형식의 그 파일은 한글과 컴퓨터에서 만든 그 소프트웨어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게 바로 other tools예요. 그런 다른 외부에서 만든 그런 툴들에 의해 만들어진 그런 PDF, 뭐 워드, HWP 같은 것들을 접근하고 그것들을 표현하는 방법을 이 소프트웨어에서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들 그 윈도우스 같은 데서 폴더를 열어보면 그 폴더에 저장된 파일 목록들을 보여주죠. 그 파일들 목록들을 보여줄 때 representing 아이콘들을 보여주죠. PDF 파일은 PDF 아이콘, HWP는 HWP 아이콘을 보여주죠. 바로 그게 representing 하는 방법이에요. 각각의 타입에 따라서 그 파일 종류에 따라서 그렇죠? 그다음에 뭐 그렇고요. 그다음에 accessing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폴더를 딱 띄워놓고 해당 그 아이콘 파일 이름을 더블 클릭을 하면 그 문서가 열리죠. 그게 바로 accessing 하는 방법이에요. 자, 바로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소프트웨어를 여러분들의 그 윈도우스의 그 폴더 프로그램, 폴더를 관리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생각하면은 쉬울 것 같아요, 이해가. 그래서 이거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다른 툴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PDF나 HWP나 그런 파일들을 아이콘으로 표현하고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뭐 오픈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삭제를 한다거나 그런 방법들을 제공해야 된다. 이 정도는 고객들이 소프트웨어를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일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똑같은 이야기인데 똑같은 내용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리한 시스템 리퀘어먼트 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세요. 사용자한테 뭘 제공을 해야 되자면 외부 파일의 어떤 타입, 이게 PDF인지 뭐 워드인지 뭐 HWP인지 그런 거를 정의할 수 있는 어떤 기능들을 제공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external 파일 타입들은 관련된 툴을 그래서 HWP는 한글과 컴퓨터 문서, 워드 파일은 MS 워드 이렇게 관련된 툴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떻게 할 때 그 파일에다가 적용할 그런 툴인 거죠. 그래서 더블 클릭한다거나 이럴 때 그 말이에요. 굉장히 여기서는 accessing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표현이 된 것이 1.2에서는 굉장히 상세하게 이야기된 거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각각의 외부 파일 타입들은 뭐 PDF나 워드나 이런 것들은 사용자 디스플레이로부터 어떤 maybe 어떤 스펙으로서 어떤 표현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그냥 representing이라고 하는 단어 한 단어로 설명했다면 굉장히 좀 그걸 풀어가지고 설명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acility should be provided for the icon. 아이콘 같은 것도 제공해야 된다. 이제 드디어 이제 아이콘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건 아주 뭐 기술적인 용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구현하고 관련된 그런 사실들을 좀 이렇게 더 부가적인 이야기를 냈죠. 그 다음에 when the user select an icon 사용자가 어떤 외부 파일을 표현하는 아이콘을 선택을 하면 어떤 툴이 작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상당히 상세하게 설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저 리퀘어먼트와 시스템 리퀘어먼트가 좀 다를 수 있겠구나. 상당히 어떤 그런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하는 레벨에 있어서 수준에 있어서 다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차이를 좀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리퀘어먼트에는 뭘로 분류가 되자면 functional requirement와 non-functional requirement로 분류된다. 시스템 리퀘어먼트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functional requirement는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기능, 화세에 해당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사용자가 이걸 입력을 하면 무엇을 출력한다?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 그게 바로 화시예요. 소프트웨어 시스템한테 이걸 내가 주면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나한테 이걸 다시 돌려줄 거야.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 how가 아니라 hat의 관계가 바로 functional requirement예요. 뒤에 이제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기능적인 요구사항은 constraint에 관련된 거예요. 품질에 관련된 거, 어떤 시스템에 관련된 거, 외부 어떤 환경과 관련된 거, 그런 어떤 constraint에 관련된 게 non-functional requirement입니다. 퀄리티에 관련된 거는 이런 거죠. 인풋과 아웃풋 대신에 퍼포먼스가 빨라야 된다. 초당 예를 들어서 게임 서버를 만드는데 초당 100만 동시 가입자를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퍼포먼스가 되는 거죠. reliability 한 달 내내 소프트웨어를 운영을 하더라도 죽는 횟수가 최소한 뭐 한 번 미만이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뭐 security는 어떤 보안성을 지켜야 된다. safety는 어떤 자동차 소프트웨어 같은 데서 어떤 안전성을 뭐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은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퀄리티에 관련된 내용이죠. 품질에 관련된 거. 이런 게 바로 non-functional requirement이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에 대한 requirement는 어떤 외부에 대한 인터페이스, 또 설계에 관련된 거, 또 구현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구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는 아니죠. 또 뭐 인스톨 오퍼레이션 뭐 윈도우스를 지원해야 된다. 리눅스와 맥도 반드시 지원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external requirement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뒤에 또 예를 보게 텐데요. 어떤 규제 성격의 요구 사항들이 있어요. 어떤 특정 소프트웨어 도메인은 이런 규제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예를 들면은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 12시까지는 12시가 지나면 셧다운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규제들이 한때 있었었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바로 규제 성격의 요구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런 규제적인 성격은 뭐 소프트웨어가 인풋을 이걸 주면 아웃풋을 준다고 굉장히 틀린 이야기죠. 반드시 그런 걸 지켜야지만 소프트웨어를 팔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불법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규제를 지켜야 된다는 거, 표준을 지켜야 된다는 거, 윤리적인 요구사항을 지켜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external constraint예요. 그래서 기능적인 요구사항과 비기능적인 요구사항들이 있다. 그래서 기능적인 요구사항들의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자, 보통 요구사항들을 여러분들이 나열을 하면 항상 이렇게 고유 번호를 매깁니다. 항상 고유 번호를. 그래서 사용자가 휴대폰의 통화 버튼을 누른다. 이게 이제 입력이에요. 그럼 휴대폰 소프트에서는 통화 목록을 표시한다. 또는 첫 항목을 디폴트로 선택을 해준다. 이게 바로 출력입니다. 두 번째 리퀘어먼트는 한 번 더 통화 버튼을 누르면 현재 통화 목록 중에서 선택된 항목이 있을 텐데 거기로 통화를 시도하고 통화 연결음을 들려준다. 이게 출력인 거죠. 또 세 번째는 통화 중에 종료 버튼을 누르면 시스템은 연결을 종료하고 종료 버튼을 뭐 2초 동안 꾹 누르고 있으면 휴대폰을 종료한다. 이게 바로 출력인 거예요. 바로 이게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바로 기능적인 요구사항, functional requirement에 대한 아주 전형적인 예입니다. 바로 그래서 functional requirement가 바로 그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어떤 서비스, 기능들을 나열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기능적인 사항들 중에서 이제 퀄리티적인 측면은 뭐 퍼포먼스, 스피드, 초당 몇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을 처리 가능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용자가 어떤 클릭을 했을 때 리스폰스가 너무 오래 걸리면은 안 되겠죠. 불편한 소프트웨어가 되겠죠. 그래서 뭐 1초 이내에 반응해야 된다. 뭐 스크린 리프레시가 빨리 돼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죠. 또 사이즈는 몇 메모리를 갖고 있는 컴퓨터가 어느 정도 메모리를 가지고 있으면 뭐 1기가 램을 가지고 있으면 동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사용하기 쉬워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휴대폰 앱을 사용할 때 내가 처음 앱을 띄워서 몇 번 클릭을 해야지 내가 원하는 메뉴에 도달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사용자가 편리한 거를 이제 결정을 하겠죠. 그럼 예를 들면은 세 번 안에 사용자가 원하는 메뉴에 도달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ease of use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reliability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오랫동안 failure, 뭐 죽지 않고 잘 동작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reliability가 되겠죠. 또 한 번 일단 죽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복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예를 들어서 게임 서버가 한번 어떤 다운이 됐어요. 너무 많은 동시 접속자들이 접속을 해서 그랬을 때 30분 안에 복구가 돼야 된다. 서버가. 이런 것들이 바로 또 reliability 한 가지 이해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다음에 얼마나 자주 그 failure가 일어나느냐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robustness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벤트 그러니까 얼마나 그 failure를 일으키는 이벤트에 어떤 failure가 일어나는 그런 빈도수가 얼마만큼 되느냐 이런 것들이 robust가 될 수도 있겠고 또 뭐 데이터 커럽션에 대한 어떤 확률이 얼마만큼 일어나느냐 failure가 일어났을 때 이런 것들도 얼마나 강건하느냐 로버스트는 강건하다는 뜻입니다. 강건하느냐 강건성이 되겠고요. 포터빌리티라고 하는 거는 이제 타겟 시스템의 수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웹의 문제 중에 하나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써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제약사항들이 있었죠. 근데 요새는 조금 나아져서 뭐 크롬 브라우저도 동작을 하고 다양한 브라우저 상에서 다 똑같이 동일하게 동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는 뭐 윈도우즈에서만 동작을 하는 것보다는 리눅스나 뭐 맥에서 동작을 더 하면 좋겠죠. 이게 바로 이식성, 포터빌리티예요. 로버스트니스, 강건성, 안정성, 그다음에 사용성, 뭐 사이즈나 스피드 같은 거, 뭐 퍼포먼스 이런 것들이 바로 소프트웨어의 퀄리티, 컨스트레인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non functional, 비기능성인 요구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외부 어떤 규제에 관련된 요구사항이 바로 비기능적인 그런 요구사항 중에 하나다 그러는데요. 규제, 표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미스라라고 하는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뭐 C 언어를 해서 작성을 하게 되면 C 언어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세요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가이드라인. 그게 이제 미스라 C라고 하는 어떤 표준인데요. 그런 표준을 따라서 작성된 소프트웨어만 자동차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잘 만든 C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런 C 프로그램을 자동차에 탑재를 해서 운용을 하게 되면 그건 법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굉장히 큰일 나는 일이죠. 그런 요구사항들이 바로 규제 성격의 요구사항, 표준 성격의 요구사항이고 그게 바로 비기능적인 요구사항, 외부 어떤 요구사항인 거죠. 비기능적인 요구사항의 예고 미스라 C라고 하는 게 그런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겠습니다. 그런 거 외에도 방금 이야기한 자동차 소프트웨어에 뭐 ISO 26262라고 하는 자동차 기능 안정성 국제 표준, 미스라 C, 뭐 이런 자동차 소프트웨어 관련된 규제 표준도 있고요. 또 군사용 소프트웨어, 웹 콘텐츠에 관련된 어떤 가이드라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부 포털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를 하는데 정부 포털 소프트웨어에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납품을 하려면 전자정부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행정안전부에서 정의한 요 가이드를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지만 정부가 그걸 여러분들의 만든 소프트웨어를 사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개발자여서이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 동작하도록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런 가이드라인들을 따르지 않으면 해당 도메인의 최종 산출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비기능성 요구사항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능적인 요구사항과 비기능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엑서사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네 가지 이 요구사항들을 나열을 해봤는데요. 어떤 것들이 non-functional, 비기능적인 요구사항일까요? 라고 한번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동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한 1분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한 1분 정도 충분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하는 거랑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자, 첫 번째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볼링 앨리 프로그램이면 뭐 볼링 그 장을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십시다. 볼링장 관리하는 프로그램은 게임 동안에 스코어를 그 관리해야 되는 거죠. 이건 당연히 어떤 인풋 아웃풋의 관계에 관련된 사항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워드 카운트, 단어를 세는 프로그램은 큰 파일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는 퍼포먼스 뭐 이런 것에 관련된 이야기라서 비기능적인 요구사항으로 분류를 하고 싶습니다. 로긴 프로그램, 여러분들 아이디 패스워드 해서 입력을 해서 처리하는 로긴 프로그램, 웹사이트에 대한 로긴 프로그램은 어떤 보안성을 제공해야 된다. 당연히 비기능적인 요구사항이 될 것 같고요. 밴딩 머신, 그 자판기 같은 거죠. 자판기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는 사용자의 입력으로 동전을 받아야 된다. 이거 당연히 기능적인 요구사항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2번과 3번 정도가 비기능적인 요구사항이다라고 분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